LA의 봄, 새로운 홈페이지로 새 단장한 라디오 서울과 함께 느껴보세요. 오늘 미국에서 7년 만에 개기일식이 펼쳐집니다. LA 지역에서는 오전 10시 6분부터 12시 22분까지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고 오전 11시 12분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개기일식을 앞두고 미 전역이 들썩이는 가운데 이번 개기일식으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총 6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집 장만자들에게 무이자로 최대 15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을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 시스템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오는 11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과의 만남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시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잔리 시의원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신 법원에 소송을 접수할 수 있도록 시일을 줬습니다. LA시가 골프장 티타임 선전 브로커들을 막기 위해서 예약 시 $10의 디파짓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대별 지지 기반이 역전됐다는 분석입니다. 노년층이 민주당을, 청년층이 공화당을 지지해 수십 년간 이어진 추세가 뒤집혔습니다.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LA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의회가 구글, 메타, 틱톡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총 11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자 중국은 미국이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것을 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있는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과반, 국민의힘은 야당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하게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야 대표가 막판까지 수도권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최대의 격전지에 최장 시간을 투입해서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LA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1대8로 패하면서 주말 3연전을 1승 2패로 마쳤습니다.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 간의 경기에서는 김하성, 이정우 선수 모두 부진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클리블랜드를 120대 118로 승리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미네소타에게 117대 127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쾌청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야, 내가 안경을 사러 갔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 안경이 $1입니다. 네,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그냥 보면 좋지 않다고 하죠. 오늘 미국에서 7년 만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펼쳐집니다. 7년 만의 일식은 북미 대륙을 관통하면서 길게는 2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여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텍사스, 오하이오 등등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일단 KBS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 한 공원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전용 안경을 건네봤습니다. I'm from Jersey, and I did come here for that eclipse. Can't miss it.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에는 일식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10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y birthday and the solar eclipse is so wonderful. The stars are lining up for you. Yeah.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에 위치하는 개기일식은 미국에서 7년 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멕시코를 시작으로 펼쳐질 이번 개기일식은 약 2~3시간 가까이 북미 대륙을 대각선 방향으로 지나면서 곳에 따라 길게는 4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이 비교적 지구와 가깝게 위치하면서 관측 가능 지역은 길고 넓게 분포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개기일식이 펼쳐지는 경로마다 일식을 쫓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숙소와 식당은 물론 일식 관람을 위한 비행편도 모두 예약이 찼습니다. We get busy here anyway on the weekends. It's just that this weekend is just a lot busier than what it was. 미국 내에서는 이번 개기일식으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우리 돈 약 8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자, LA 시간으로 볼까요? 오늘 일단 텍사스, 일리노이, 오하이오, 뉴욕, 버몬트 등 13개 주에서 개기일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전국이 축제 분위기고 지금 CNN 등 주류 방송들 전부 다 지금 텍사스, 오하이오, 일리노이 이런 데 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방송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LA에서는 개기일식 전부 다 볼 수 없죠. 하지만 부분 일식은 볼 수 있습니다. LA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6분부터 낮 12시 22분까지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는데 오전 11시 12분에 부분 일식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그린피스 천문대는 밝혔습니다. 그린피스 천문대에 따르면 LA에서는 태양의 약 절반 정도가 달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는 다음 기회는 2029년이라고 합니다. 왜 지난해에도 이 일식이 있었죠? 네, 부분 일식이었습니다. 지금 일단 날씨는 맑아 보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구름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맑은 하늘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부분 일식 관찰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름 낀 날씨가 될 경우 부분 일식 두드러진 변화 느끼긴 좀 어렵죠. 자, 그리고 일식을 관찰할 때 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맨눈으로 태양을 직접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태양 필터를 장착한 망원경이나 특수안경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린피스 천문대에서는 텍사스주 벨틴에서 관측되는 개기일식 상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직접 모여서 이 부분 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USC 인근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로 예정된 개기일식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숙박공유업체 예약은 폭주했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에서 북동부 메인주까지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개기일식 경로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에어비앤비나 브로브 등록 주택의 어제 현재까지 예약률이 92%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통상 4월 주말에 30% 안팎의 예약률을 보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기 임대 분석업체인 에어DNA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이들 숙박공유업체에 등록된 주택에서 하룻밤을 묵고 개기일식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 숙소를 제공하는 집주인들은 수요가 급증하면 객실요금을 재빠르게 대폭 올리는 호텔이나 모텔보다는 이번 개기일식의 반사이익을 적게 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유 숙소는 6만 5천 건의 추가 계약과 요금 10% 인상으로 1,800만 달러의 매출 증대 효과를 보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호텔이나 모텔은 공유 숙소보다 더 많은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 정보 제공업체 코스타는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 가운데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객실 점유율이 67%포인트까지 치솟았고 객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복권은 샀는데 당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배 아프죠. 그런데 그나마 남가주 LA에서 팔린 거 아니면 뭐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네. 13억 달러에 달했던 파워볼 지난 주말 당첨자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오전 미국에서 13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복권 잭팟이 터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8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서부 오리건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을 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새해 첫날 이후 3개월 넘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2월 돼 계속 불어났고
41번째 추첨 만에 마침내 당첨자가 나온 것입니다.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 숫자 5개, 파워볼로 불리는 빨간색 공 숫자 1개가 일치해야 하는데 6개 숫자를 모두 맞출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이번 당첨금은 약 13억 달러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으로 절반 이상이 떼이면서 6억 890만 달러로 작아지고 당첨금을 29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파워볼 상금은 지난 2022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당첨된 20억 4천만 달러입니다. 파워볼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 3번 추첨합니다. YTN 김설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주최하는 커피타임 리드 더 캡틴 행사가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주민의회 측은 보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목요일인 11일 저녁 타운 한인들이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 서장과 LAPD 경관들을 직접 만나 민원도 전하고 궁금증도 푸는 커피타임 위드 더 캡틴 행사가 열립니다. 옥스포드 길에 위치한 앤더슨 몽거 YMCA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오는 목요일 저녁 6시 4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어지며 100여 명의 한인들을 비롯해 히스패닉 등 다양한 커뮤니티 출신 주민들이 참여해 LAPD 경관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2시간가량 진행되는 행사 중 첫 번째 1시간가량은 참가한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LA 경찰 경관들과 대화하며 한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며 나머지 1시간은 에런 폰세 경찰서장과 Q&A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Q&A 세션에서는 주제에 관계없이 참가자들은 치안과 관련해 불편한 점들을 가감없이 물어보고 이에 대한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의 답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의 마크리 의장입니다. 자기가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컴플레인하고 311에 하지 말고 LAPD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는 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미팅, 커피타임 미팅인 다음에 2부는 사람들이 직접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캡틴한테 이슈를 던지면 캡틴이 그 자리에서 그걸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마크리 의장에 따르면 이날 행사가 넓은 공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경찰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절실한 민원도 직접 전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Q&A는 그 시간에는 굉장히 터프한 퀘스천을 주민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준비를 해가지고 앤서도 하고 시니어 리드 경찰을 불러가지고 왜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왜 경찰 리스폰드가 늦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소장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번 행사에서는 언어 장벽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도 주민회의 측에서 직접 제공할 예정이라 한인들이 언어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말고 부담 없이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네,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인분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라티노 분도 오시고 제가 스탠바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의 보험 멤버들이 와서 다 봉사하니까 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그 자리에서 통역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립니다. 행사는 오는 목요일 11일 저녁 6시 45분부터 밤 8시 30분까지 타운 3가 옥스포드에 위치한 YMCA에서 개최되며 사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참석하면 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가 미디어 스폰서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회의 전화번호 323-200-5532로 문의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시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존리 LA시의원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신 법원으로 갈 수 있는 기한은 또 주기도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LA시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존리 LA 시의원의 소송이 불락됐습니다. 존리 시의원은 자신을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한 LA시 윤리위원회의 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5일 담당 판사는 LA시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존리 시의원의 케이스를 불락시키고 대신 소장을 수정해 다시 법원에 접수할 수 있도록 21일 동안의 시일을 줬습니다.
지난해 LA시 윤리위원회는 존 리 시의원이 LA시 12지구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의 수석 보좌관으로 재직 당시 정부가 허용한 한도를 초과한 선물을 받았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직위를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존 리 시의원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미치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여행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1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잉글랜더 시의원의 보좌관 신분으로 잉글랜더 전 시의원과 동행했던 존 리 시의원도 부동산 개발업자와 비즈니스맨으로부터 수차례 선물을 받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가 허용한 액수를 초과한 혐의라고 윤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관련 사건 수사가 이뤄진 시점은 존 리 시의원이 2019년과 2020년 LA시 12지구 시의원직에 출마했던 시기인데 윤리위원회는 존 리 시의원이 당시 라스베가스 여행에서 업자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존 리 의원은 2건의 과잉 선물 수수 혐의와 3건의 선물 미공개 혐의, 4건의 직위 남용 혐의, 1건의 직위 남용 방조 혐의에 연루됐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존 리 시의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존 리 시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윤리위원회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기반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하고 윤리위원회 조사 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윤리위원회가 윤리규정 위반건을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리규정 위반 공소시효는 4년입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는 존 리 시의원이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연된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21일 내에 소장을 수정해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4월 8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맑고 포근합니다. 오늘부터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중과는 확연히 다른 계절이 느껴지겠고 쾌청한 하늘까지 드러나면서 풍부한 햇살 덕분에 한낮에는 더위도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덥게 느껴지는 날씨는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으로 돌아서면서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또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보다 떨어져서 60도대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다시 한번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또 각 지역에 따라서는 이슬비 내린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이 76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5도, 50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78도, 50도, 해안 지역은 74도, 55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4도, 낮 최고 기온은 6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즐러, 집 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LAC가 퍼블릭 골프장의 티타임을 선점해서 이걸 되파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브로커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골프장 티타임 예약 시 $10씩 디파짓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갑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목요일인 11일 저녁 타운 한인들이 캐런 베스 LA 시장이 임명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LA 레크레이션과 공원위원회는 지난 4일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을 확정지었으며 지난 4일 오후부터 이미 프로그램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LA 시내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골퍼들이 티타임을 예약할 때 $10의 디파짓을 부과합니다.
포섬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총 40달러의 디파짓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디파짓 10달러는 환불되지 않고 골퍼들이 티타임 체크인을 할 때 그린피로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골퍼가 LA 시내 퍼블릭 골프장에서 평균 35달러의 그린피를 지불한다고 볼 때 티타임 예약을 위해 디파짓 10달러가 소요되고 티타임 체크인 시 골퍼는 나머지 25달러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티타임을 취소할 경우 10달러 디파짓은 환불받지 못하게 됩니다. 골퍼가 예약된 티타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디파짓 10달러 외에도 추가로 10달러의 노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티타임 예약 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하도록 검증 단계도 마련했습니다. 시장은 이 같은 조처는 최근 남가주 일원 퍼블릭 골프장의 티타임을 선점한 다음 티타임을 30달러에서 40달러의 웃돈을 받고 골퍼들에게 파는 몇몇 한인 브로커들 때문에 골퍼들이 티타임을 예약하기가 어려워지는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면서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인 티칭 골프 프로 데이비드 핑크가 티타임 암시장을 뿌리 뽑겠다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최근 공청회가 열렸고 시정부가 이 같은 조처를 취하기 이른 것입니다. 티타임을 예약할 때 환불되지 않은 디파짓을 요구함으로써 브로커가 앞으로 티타임을 선점해서 되팔려고 브로커의 수익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로커들은 보통 골프장 티타임을 일단 선점한 후에 나중에 예약을 취소하고 이 자리에 자신에게 돈을 낸 골퍼의 이름으로 다시 예약합니다. 브로커들이 예약된 티타임을 팔기 위해서 기존의 예약을 취소해야 되는데 예약을 취소할 때 디파짓 10달러를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포섬의 경우 40달러가 몰수되는 셈입니다. 한인 브로커들은 그동안 주로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그리피스 파크 그리고 렌초 공원의 퍼블릭 골프 코스에서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슬롯을 선점해서 이 슬롯을 수십 달러를 받고 판매하는 암시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일부는 로스앤젤레스 시를 비롯해서 남가주 전역에 인기 있는 퍼블릭 코스에서 티타임을 판매하면서 한 달에 수천 달러까지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티타임을 예약할 때 디파짓을 내는 것은 LA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뉴욕의 경우 5달러, 샌프란시스코는 15달러, 페사디나시는 4달러 95센트의 디파짓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식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어서 보도를 계속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늘 보실 때 분명히 안경 꼭 있어야 됩니다. 야, 7년 만에 미국에 왔다고 그러는데 지난해 분명히 우리가 일식을 본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난해 한 것은요.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식과 관련되는 것은요.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그게 오늘입니다. 태양의 일부만 가리는 부분일식, LA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게 오늘 부분일식입니다. 그리고 달이 태양의 중앙에 있지만 완전히 가리지 못하고 주위에 빛이 남는 동그란 띠, 반지가 남는 그런 것을 금환일식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14일, 13일이었나요? 예, 10월 13일 날 LA에서 관측될 수 있었던 게 이 금환일식이었습니다. 그때도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었죠. 오늘 부분일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기일식, 완전히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은 텍사스주나 오하이오주 13개 주 등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204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비용으로 최소 125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LA 타임즈는 비영리 기관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서 LA 카운티는 기후 악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와 강수 증가, 산불 악화, 해수면 상승, 또 이로 인한 보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204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최소 125억 달러 또는 연간 7억 8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관련 정부 정책 14개를 찾아내서 이와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한 내용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적응 분야는 강수, 더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롤업 도어 제작사, 이렇게 뭐 이해하기 쉽게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셔터라고 하죠. 네. 셔터 제작사인 베스트 롤업 도어를 이끌고 있는 최선호 대표가 시니어 센터에 도어를 기부했습니다. 최 대표가 시니어 센터에 철제 셔터를 달아주게 된 계기는 작년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한인 무역협회 행사장에서 신영신 이사장을 만나 주변 노숙자들과 절도범들로부터 시니어 센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걱정을 들었고,
시니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신 이사장의 말에 롤업 도어 기증을 약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5,000달러 상당의 철제 셔터문 2개가 이 노인센터에 설치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가져온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중심에 있는 권도영 씨를 상대로 미국의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5일 배심원단이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권 씨와 또 권 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권 씨가 미국에서 받게 될지도 모르는 형사재판과 또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핵심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사무실에 불을 지는 혐의로 30대 LA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버몬트주 연방검사실은 방화 혐의로 샨트 소고모니언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버몬트주 버링턴의 샌더스 의원 사무실 문에 불을 지는 혐의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소고모니언은 건물 3층 샌더스 의원 사무실 문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스프레이를 뿌린 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범행 당시 샌더스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지만 의원실 직원들이 다수 실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발화 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연방검사실은 버링턴시 경찰을 비롯해 버몬트주 경찰, 연방의회 경찰 등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미국의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시 일대를 뒤흔들었던 규모 4.8의 지진과 비슷하거나 더 강한 지진이 몇 주 내에 뒤따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뉴저지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200년 만에 가장 강력했던 이번 5일 지진은 마천루로 가득한 뉴욕까지 파장을 미쳐서 상당수 주민이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큰 충격이나 부상 관련 보고는 아직 없다고 밝혔지만 안심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본진과 비슷하거나 더 큰 여진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몇 주 안에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3%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국은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한 통계 모델에 비춰볼 때 약 일주일 동안에만 규모 2 이상 여진이 많게는 27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층이 이번 지진을 유발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 KBS가 묶어봤습니다. 마천루가 즐비한 미국 뉴욕의 맨해튼 구역입니다. 현지 시각 4일 이곳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마치 거대한 폭포로 변한 듯 건물 22층 창문 밖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콸콸 쏟아진 겁니다. 대형 누수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 해당 건물에선 시 당국 감독 아래 실내 소방 펌프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약 30분 동안 이어진 이날 테스트에는 건물 밖으로 물을 내보내는 과정도 포함돼 있었고요. 이 때문에 건물 부지 주변의 통행도 일시 차단한 상태였지만 인근 다른 건물 주민들이 이 광경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LA 카운티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유기견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마리. 풀 죽은 어깨로 뒷발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5살 핏불 견종인 이 유기견의 이름은 밀라인데요. 당시 안락사를 불과 1시간 남겨둔 시점에서 모든 걸 포기한 듯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영상 촬영자가 임시 보호자가 되기로 하면서 밀라를 안락사 위기에서 건져냈고요. 현재 배변 훈련과 감염 치료 등을 받으며 자신을 입양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해당 영상과 밀라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향후 사료 구입과 병원 치료에 써달라는 기부금과 더불어 입양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24년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100곳에 한식당 7곳이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주 뉴욕 지역 최고의 레스토랑 순위를 발표하면서 4위에 한식당 아토믹스를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아토믹스가 현지에서 채취한 족제비쑥 등 새로운 식재료를 사용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실험을 거듭하면서 더 넓은 맥락에서 한국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국적 도자기와 직물, 젓가락 등과 함께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6위와 30위에는 각각 제주 누들바와 아토보이가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맨해튼에 위치한 옥동식이 40위, 윤해운대갈비가 52위, 오이지미가 77위, 마포 코리안 바비큐가 91위를 기록하면서 100위권 안에 드러났습니다. 영국의 한 마라톤 선수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가 왜 괴짜로 불리는지. 무려 1년 동안 달렸습니다. 1년이 넘었네요. KBS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한 남성, 주변 사람들과 완주의 기쁨을 나눕니다. 352일 동안 아프리카 16개 나라를 거치며 16,000km 이상을 달린 영국 출신 마라톤 선수 러스 쿡의 모습인데요. 마라톤 코스를 376번 완주한 것과 같은 거리를 뛴 겁니다. 노숙인과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선기금 마련을 위해서였는데요. I don't think they understand what Russ is doing and that he's raising money for charity. It's not about him. He's changed the world. What Russ is doing, he's changing the world. That's what he's doing. 아프리카 남부에서 북아프리카까지 중단한 건 쿡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달리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허리 통증까지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6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10억 3천만 원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을 재추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위스콘신주 방문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11월 대선의 핵심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인 낙태 문제에 대해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서는 일부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한 셈이라면서 비판했고, 반낙태 단체에서는 전국 단위의 낙태금지법 추진 입장이 빠진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선에서 맞붙게 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대별 지지 기반이 역전됐다는 분석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노인 세대가 공화당을 선호하고 진보 성향인 젊은 세대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노년층이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을, 청년층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져 앞서 수십 년간 이어진 추세가 뒤집힌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성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처럼 뚜렷하게 세대별 지지 역전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향성은 엿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대선 캠페인을 하는 양 당 굉장히 혼란스럽죠. 폴리티코는 이러한 수치가 세대별 지지율 역전을 나타내는 신호라면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맞교환이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총 11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아침 TSMC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고, 이 보조금에 더해서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66억 달러는 당초 예상됐던 50억 달러 대비 3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연방의회가 구글, 메타, 틱톡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개인정보보호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상원 상무위원회 마리아 캔투웰 위원장과 하원 상무에너지위원회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법안은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 보호 책임 등에 대해서 연방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잉사의 항공기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이륙 중에 엔진 덮개가 날아가면서 긴급 회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사는 사임하는 최고 경영자에게 거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륙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의 엔진 덮개가 벗겨져 펄럭입니다. 잠시 뒤 덮개의 다른 부분까지 벗겨지더니 아예 찢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현지 시간 7일 아침 덴버 공항에서 휴스턴으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가 이륙 25분 만에 긴급 회항했습니다. 승객 13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고 상공 3,140m를 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들은 덴버 공항으로 돌아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탄 뒤에야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사가 제작한 737-800 기종으로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737 맥스 이전 모델입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해당 항공기가 휴스턴으로 옮겨졌으며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알래스카 항공사의 비행 중 문과 동체가 뜯겨져 나간 사고에 대한 1차 보상금 2,100억 원을 지급한 지 사흘 만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달에는 보잉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캐론이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Understands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So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we convey our message and all the work that we're doing in our people. 이런 가운데 보잉사가 최고 경영자 캐론의 급여를 지난해 큰 폭으로 인상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캐론은 지난해 3,2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4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급여 2,226만 달러보다 40% 넘게 인상된 것입니다. 다만 보잉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실제 가치는 더 적을 수 있고 올해 말 사임을 앞둔 캐론이 일부 급여를 반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중국을 방문했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생산 능력이 글로벌 녹색 성장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미국이 무역 보호주의 조치를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옐런 장관의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생산 능력 과잉은 시장 메커니즘 작용의 표현이고 공급 수요의 균형은 상대적인 것으로 불균형이 정상 상태일 때가 많다라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난 바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로 시장의 가치 법칙에 따라서 조절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무역보호주의 조치는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응당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일부 선진국이 안보 일반화를 하면서 녹색 보호주의 조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연준이 최대 7번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한두 번이나 아예 올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연준 인사들이 올해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측한 것보다 낮은 수치로 지난 5일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30만 3천 건이 증가해서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돌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펼친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10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고 이 지표는 역시 지금까지 공개된 다른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견고하다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미국이 뭐 축제인 것 같아요. CNN을 비롯해서 주류 방송들이 지금 각 주에 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각 주에 모두 다 파견돼 있어서
곳곳을 연결하면서 이제 축제 현장 같은 부분을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시간으로는 10시 6분부터 볼 수 있다고, 관측할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 간의 원정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선수 이틀 연속 홈런을 치기는 했지만 과연 제대로 된 타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죠. 오타니 선수는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문제는 다저스죠.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와의 주말 3연전에서 1차전에서는 7대9로 패했고 2차전에서는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야마모토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와서 첫 승리를 거둔 경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전 경기에서는 또 1대8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 선수는 나름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타율을 3할태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다저스는 이제 오늘부터 미네소타로 이동을 해서 미네소타 트윈즈와 원정 경기를 갖는 일정입니다. 현재 다저스는 8승 4패 기록 중입니다. 이정우와 김하성 선수가 코리안 빅리거 맞대결에서 나란히 안타를 기록하고도 웃지 못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 힘을 얻어설까요? 이정후는 첫 타석에서 기다리던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4경기 18타석 만에 터진 안타. 김하성도 6회 깔끔한 좌전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나란히 안타를 치긴 했는데 수비에서 빛이 발했습니다. 이정우가 친 땅볼 타구를 김하성이 잡아 1루로 던졌는데 한참을 벗어나는 악송구가 됐습니다. 8회에도 병살 플레이를 위해서 주자택을 했는데 공을 빠뜨리고 말았네요. 2번 다 실점으로 이어졌는데 김하성이 한 경기에 2개의 실책을 한 건 빅리그 데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NBA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NBA 시즌이 이번 주가 되면 모두 끝이 났죠. 어제 경기에서 LA 클리퍼스가 클리블랜드를 120대 118로 꺾었고 LA 레이커스는 미네소타에게 117대 127로 패했습니다. 미네소타가 지금 조이리 팀이에요.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은 게 서부조에서는 지금 현재 미네소타와 덴버, 오클라호마 시티가 플레이오프행을 확정지었습니다. 4위는 클리퍼스, 그리고 LA 레이커스는 9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탈락할 5팀이 모두 확정이 됐기 때문에 LA 레이커스는 플레이인 토너먼트로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9위 LA 레이커스, 10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야, 옛날 왕조팀 9위와 10위 순위가 어울리진 않죠. 이렇게 NBA는 정규 시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노팅엄전에서 리그 9번째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른바 텐텐클럽 3번째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이 꿈의 무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S입니다. 토트넘 홈구장에는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 돌파를 기념하는 듯 사물놀이패 공연이 흥겹게 벌어졌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주인공처럼 주목받은 손흥민. 토트넘의 선제골도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베르너에게 건넨 빠른 패스가 상대 자책골로 이어지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노팅엄의 반격에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골키퍼 바로 앞 강력한 슛이 골대 맞고 나오는 등 노팅엄의 공세에 도전했습니다. 흐름을 되돌린 건 손흥민의 패스였습니다. 수비수 판더펜에게 짧게 내준 패스가 그대로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골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9번째 도움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페드로 포로의 쐐기골까지 더해 3대1로 이겼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40분 왼발 슛이 골키퍼 손을 스친 뒤 골대 맞고 나와 리그 16호 골을 아쉽게 놓쳤습니다. Now, Sonny's done a great job in leading the line up there. Even today, I mean, he didn't get a goal. He was unlucky, but worked awfully hard for the team. And 올 시즌 15골, 도움 9개를 기록한 손흥민은 이제 1개의 도움만 추가하면 자신의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을 달성합니다. 웨인 루니, 램퍼드, 드로그바 등 프리미어리그 전설들만이 세운 기록입니다.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더 치른 에스턴 빌라를 골득실로 제치고 4위에 올라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 4월 8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집융자와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